거기 조금만 더 눌러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엔 아무 감정 없었습니다. 그저 친구 아내였고 필라테스 강사였으며 치료가 필요한 환자일 뿐이었죠. 하지만 사람의 몸이라는 게 만지는 쪽보다 만져지는 쪽이 더 솔직하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숨소리, 미세한 근육의 떨림, 가만히 있는 눈빛. 그 모든 게 말보다 먼저 반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그녀의 입에서 나온 단 한마디가 제 인생의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이야기는 도수치료사인 제가 겪은 절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관계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아무도 이 얘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을까요? 아마 너무 현실적이어서 아닐까요? 이 이야기가 시작부터 궁금하시다면 지금 좋아요 한번,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공감은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이진우, 올해 52살, 지방 소도시에서 도수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제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해서일 수도, 아니면 그저 그날의 숨소리를 아직도 잊지 못해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은 다른 날과 다를 게 없는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오전 환자들을 다 보내고 치료실 베드를 소독하고 수건 정리를 끝내고 나면 늘 찾아오는 조용한 휴식. 그때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성우라고 고등학교 때부터 죽이 잘 맞던 놈이죠. 야, 진우야, 너 혹시 내일 시간 좀 있어? 무슨 일인데? 우리 지민이 허리 좀 봐줄 수 있냐? 요즘 필라테스 하다가 디스크 터지는 줄 알았대. 지민 이름은 익숙했지만 얼굴은 떠오르지 않았어요. 성우가 결혼한 지 벌써 15년이 넘었고 딱히 부부 동반 모임을 자주 가진 것도 아니라서요. 필라테스 강사라며 체형이야 기본 좋을 테고 뭐 무리했나 보네. 그러니까 봐줘, 믿을 만한 사람 너밖에 없다. 괜히 이상한 데 가서 엉뚱한 데 손대는 놈들 많잖아. 그 한마디에 그냥 그래 보내봐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전 그 선택이 앞으로의 내 일상을 뒤흔들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날 오후 4시. 예약보다 10분 일찍 도착한 그녀는 말 그대로 공간의 공기를 바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진우 치료사님? 아, 네, 지민 씨 맞으시죠? 딱 붙는 블랙 필라테스 웨어. 목선과 허리 라인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 차림에 내가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정말 어쩔 수 없이 단 10초 동안은 사람이 아닌 남자로 반응하게 되더라고요. 화장은 거의 없었지만 피부는 맑았고 눈매는 날카롭다기보다는 부드럽고 깊었어요. 운동하다 오신 거예요? 네, 근처 스튜디오에서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왔어요. 그럼 지금 몸이 좀 데워져 있겠네요. 오히려 검사하기엔 더 좋을 수도 있겠어요.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기본 검사로 들어갔어요. 허리는 어떤 동작에서 불편하세요? 누울 땐 괜찮은데요. 앉았다 일어날 때 좀 많이 땡겨요. 다리 저림은요? 있어요. 오른쪽이 더 심하고 오래 앉아있으면 종아리가 얼얼해요. 나는 몇 가지 동작을 유도하면서 근육 반응을 체크했습니다. 도수치료사로서 오랜 경험이 있다 보니 손끝에 닿는 긴장만으로도 통증의 깊이를 대략 가늠할 수 있었죠. 그럼 시작할게요. 여기 베드 위에 엎드려 주세요. 그녀는 말없이 올라가 아주 조용히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제가 손을 그녀의 허리 위에 얹은 그 첫 터치. 그녀의 몸이 아주 미세하게 반응했습니다. 숨소리가 아주 작게 흔들렸거든요. 보통 처음 오신 분들은 긴장으로 어깨가 굽고 호흡이 가빠지고 때론 몸을 움츠리곤 해요. 근데 지민 씨는 이상하게 몸을 아주 자연스럽게 맡겼습니다. 그건 긴장 없음이 아니라 통제된 준비됨처럼 느껴졌어요. 한쪽 손으로 골반을 받치고 다른 손으로 척추라인을 따라 압을 주던 그 순간 그녀의 등 근육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건 통증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건 내가 느낄 수 있었어요. 마치 숨을 참고 있는 듯한 그 침묵. 저는 그때 그걸 모른 척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알기 시작했죠. 그녀는 치료를 받으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지민 씨, 오늘 치료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손을 떼며 똑같은 멘트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대로 누운 상태로 말없이 베드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숨소리만 천천히 오르내렸고 등에는 얇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죠. 잠시 후 그녀가 고개를 들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혹시 지금 조금만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투 부탁처럼 들렸지만 어디선가 이미 계산이 끝난 선택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요? 네, 허리 아래쪽이 아직도 좀 묵직해서요. 저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전문가처럼 보이고 싶었으니까요.
정확히 말하면 그 순간 정상적인 감정의 틀 안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 허리 주변 근육만 간단하게 더 풀어드릴게요. 그녀는 대답 없이 다시 편하게 자세를 고쳤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운동복이 살짝 말려 올라갔고 그 아래로 드러난 허리선은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손이 그녀의 척추 옆을 따라 부드럽게 움직일 때마다 그녀의 숨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보통은 통증에 반응하던 소리였겠죠. 하지만 이건 이상하게 호흡이 길었고 때론 짧았습니다. 앞 괜찮으세요? 네, 그대로 해주세요. 그녀의 대답은 단호했고 그 단호함 속엔 이상한 끌림이 있었습니다. 손끝이 골반 쪽으로 향할 때마다 그녀의 엉덩이 근육이 살짝 긴장하는 게 느껴졌고 한 번은 제 손등이 살짝 스치자 그녀가 짧게 숨을 들이마시기도 했어요. 그쪽이 좀,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디요? 지금 그 방향이요. 딱 거기 좋아요. 그때부터 저는 치료사의 역할과 남자의 감정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한 손은 그대로 허리와 엉덩이 경계선에 머물러 있었고 다른 손은 허벅지 옆 라인을 따라 아래로 내려갔죠. 그녀는 아무 말이 없었고 그저 입술을 아주 살짝 깨물고 눈을 감은 채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멈춰야 한다. 제 머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손은 이미 그녀의 표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네, 그거예요. 계속 그렇게 해주세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었어요. 마치 이미 몇 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등을 천천히 두드리며 말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그녀는 가만히 엎드려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입술은 살짝 열려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을 아주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그날 치료는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치료실을 정리하며 수건을 개던 내 손끝이 자꾸만 멈췄습니다. 그녀의 손길, 그녀의 눈빛, 그녀의 마지막 한마디 없는 그 한숨. 그 어떤 말보다 더 생생하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마치 손끝에 남겨진 감촉처럼 그녀가 내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알림 하나가 도착했죠. 진우 씨, 오늘 고맙습니다. 진짜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으로 치료받으면서 뭔가를 느꼈어요. 말로 설명하긴 어려운데 몸이 되게 솔직해지는 느낌? 다음 주 화요일 가능할까요? 그 문장 속엔 당신도 느꼈죠? 라는 은밀한 확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물음에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화요일 7시 마지막 타임 비워둘게요. 그렇게 두 번째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그녀는 처음보다 훨씬 더 편안한 표정으로 들어왔고 나는 그 미소에서 이미 뭔가가 시작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오늘은 뭐부터 해볼까요? 허리 쪽이랑 골반이요. 지난번에 받고 나니까 확실히 편해졌어요. 좋아요. 그럼 오늘은 골반 교정도 같이 진행하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옷을 벗고 준비된 환자복으로 갈아입기 위해 치료실 안쪽 탈의 공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몇 분 남짓이었지만 그 짧은 정적 속에서 공간의 공기는 전혀 다른 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습관처럼 정리하던 수건 위로 자꾸 시선이 머물렀고 조명은 유독 흐릿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문을 열고 다시 나왔을 때 나는 숨을 들이마시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환자복 안에는 천조각 하나 없이 그녀의 하얀 살결이 그대로 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옷과 살 사이엔 틈이 없었고 그 틈마저 의도된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허리부터 골반으로 이어지는 곡선은 그저 치료를 받으러 온 몸이라기엔 너무도 섬세했고 완벽하게 준비된 유혹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걸어와 베드 옆에 섰습니다. 어느 쪽으로 누울까요? 나는 대답을 잊었고 대신 그녀가 먼저 자연스럽게 엎드렸습니다. 그냥 진우 씨가 편한 방향으로 해주세요. 오늘은 몸을 그냥 맡기고 싶어요.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그 안엔 확신과 기다림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장갑을 끼려다 말고 손을 씻은 후 그대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등 위로 내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그림자 너머 곡선은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흐름이었습니다. 손을 조심스럽게 옆구리로 올렸을 때 피부 아래로 전달되는 따뜻한 체온은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난 온도였습니다. 그녀의 등은 아주 미세하게 떨렸고 숨은 깊고 길게 이어졌습니다. 이날의 치료는 근육을 푸는 작업이 아니라 숨을 듣고 감정을 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옷깃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그 안에서 살과 감정의 경계는 점점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누워 있었지만 그 침묵은 말보다 더 많은 의미를 품고 있었습니다. 계속해도 돼요. 지금 멈추지 말아줘요. 오늘은 치료 말고 나를 느껴줘요. 말하지 않아도 몸은 수없이 많은 언어로 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아주 조용한 방법으로 서로를 허락했습니다. 그 허락은 말이 아니었고 숨소리와 시선, 그리고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의 움직임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내 손등 위에 손을 얹고 살짝 힘을 주며 나를 당겼습니다. 나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채 몸의 중심을 그녀 쪽으로 기울였죠. 공간은 그 순간부터 아주 느리게 흘렀습니다. 공기 중엔 익숙한 향기 대신 서로의 체온이 진하게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가파르게 오르내리는 숨결을 나눴고 그 숨결은 말보다 더 정확한 언어가 되었습니다. 내 손이 그녀의 어깨를 따라 조심스럽게 내려갈 때 그녀는 눈을 감고 천천히 그 리듬을 따라가며 몸을 맡겼습니다. 작은 떨림, 멈칫하는 호흡,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맞닿아가는 마음과 온기의 파동. 그건 무너지거나 터지는 감정이 아니라 조용히 흘러들어 하나가 되는 감각이었습니다. 이성도, 윤리도, 모든 기준도 모두가 잠든 그 공간 안에서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 깊게, 그 어떤 접촉보다 섬세하게 우리는 그날 서로의 허용이 되었고 이유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그날도 마지막 타임. 늘 그렇듯 그녀는 말없이 들어왔습니다. 문이 닫히고 커튼을 내리고 조명이 은은하게 켜지면 여긴 치료실이 아니라 우리 둘만의 밀실 이대입니다. 오늘은 어떤 부위가 제일 불편하세요? 제가 묻자 그녀는 조금 망설이다가 아주 짧게 그러나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허리 아래쪽 골반이랑 허벅지 연결되는 부위요. 그 말은 사실 몸의 통증을 말한 게 아니라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신호였습니다. 그럼 엎드리신 상태에서 골반 정렬부터 볼게요. 그녀는 천천히 베드 위에 올라가 운동복 바지를 살짝 내리고 엎드렸습니다. 바지는 여전히 무릎 위까지 있지만 그 틈 사이로 드러난 하얀 피부와 은밀한 그녀의 그곳이 모든 걸 설명하고 있었죠. 준비되었다는 것. 손끝이 그녀의 골반 근처를 지날 때 그녀는 아주 미세하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고개를 옆으로 돌렸습니다. 눈은 감고 있었지만 그 표정엔 명확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계속해도 괜찮다는. 저는 압을 아주 천천히 골반에서 허벅지로 내려보냈습니다. 척추 기립근과 둔근 사이의 부드러운 경계. 그곳을 지나 손은 조심스럽게 허벅지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진우 씨, 오늘은 그냥 말없이 해주시면 안 돼요? 그 말은 모든 설명, 모든 치료사적 거리감을 지우자는 요청이었고 그 순간부터 나는 진우라는 인간이 아닌 그녀가 기억하는 그 손이 되었습니다. 그날의 압박은 더 느렸고 더 길었습니다. 한 번의 누름마다 그녀는 숨을 멈췄고 그 멈춘 숨은 곧 몸의 떨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손 그대로요. 딱 그 압력 멈추지 말아줘요. 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투, 그 숨소리. 그날의 공기는 이미 치료실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이성적 경계는 허물어졌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자극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진우 씨, 나 이렇게 솔직한 적 없었어요. 남편 앞에서도, 수업할 때도, 누구 앞에서도. 그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여기 오면 그냥 내가 여자라는 걸 인정받는 느낌이에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녀의 손등 위에 제 손을 조용히 올렸습니다. 그녀는 손을 움켜쥐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손 위에 가만히 손을 얹은 채 오래도록 무언가를 기다렸다는 사람처럼 그 따뜻함을 천천히 들이마시듯 받아들였습니다. 시간은 그 순간부터 아주 느리게 흘렀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지만 눈빛은 서로를 가만히 감싸고 있었고 그 침묵 안에서 마음의 거리보다 몸의 온도가 먼저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살짝 아래로 떨궈졌고 그건 무언의 신호였습니다. 지금은 치료가 아니라 감정이에요. 그런 뜻을 담고 있었죠. 내가 조심스레 몸을 앞으로 숙였을 때 그녀도 아주 미세하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가볍게 겹쳐진 손끝, 밀착되기보단 스며드는 듯한 움직임, 그녀의 어깨 너머로 퍼져나가는 미세한 떨림.
우리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끝은 대화하고 있었고, 시선은 동의하고 있었고, 몸의 중심은 아주 서서히 서로를 향해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눈을 감았을 때 나는 그녀의 숨결 가까이서 그 순간을 기다려준 시간의 깊이를 느꼈습니다. 어떤 감정은 소리 없이 고조됩니다. 치닫지 않고 흐릅니다. 그리고 흐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서로를 감싸게 됩니다. 그날 밤 우리가 나눈 건 열정이 아니라 오래 참아온 고요한 허락이었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 우린 처음으로 서로를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물이 담긴 컵을 천천히 마시던 그녀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 수업 스케줄을 일부러 줄였어요. 주 1회로는 부족해서요. 언제든 오세요. 그 말 진심이죠? 진심이에요. 그녀는 아주 작게 웃었고 그 웃음은 대화의 끝이 아니라 관계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정기적인 예약 손님이 되었습니다. 화요일과 금요일, 마지막 타임, 늘 말없이 문을 열고 말없이 들어오고 말없이 내 앞에 베드 위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은 알고 있었죠. 그 시간만큼은 치료가 아니라 감정의 의식처럼 반복된다는 걸요. 오늘은 어디가 불편하세요? 그녀는 늘 짧게 대답했습니다. 골반이요. 허벅지요. 허리 아래쪽이요. 그리고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신호를 따라 손끝을 움직였습니다. 압은 더 느려졌고 호흡은 더 길어졌고 우리는 서로의 감각에 집중하는 시간 속으로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처음과 달리 그녀의 몸은 더 이상 긴장하지 않았고 터치 하나하나에 더 적극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숨소리만으로 자신의 감정을 전했습니다. 한 번의 압박이 들어가면 숨이 짧아지고 손이 옮겨가면 등이 살짝 떨렸고 허벅지 부근에 손이 머물면 그녀는 아주 작게 숨을 머금은 채 가만히 멈췄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치료실에 오는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치료사의 손으로만 그녀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느끼는 습관이 되었고 그 감정은 점점 중독처럼 깊어졌습니다. 치료가 끝나면 그녀는 늘 말없이 옷을 챙겨 입었고 내가 물을 따라주면 조용히 앉아 마셨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도 우리 사이엔 아무 말이 없지만 그만큼 많은 말이 오갔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죠. 치료가 끝난 후 그녀는 앉은 채 조용히 컵을 들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진우 씨 손 이상해요. 이상해요. 사람이 익숙해지면 설렘이 줄어든다던데. 왜 점점 더 민감해질까요? 처음보다 지금이 훨씬 더. 그녀는 끝말을 흐렸지만 그 말의 끝은 굳이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감정은 반복된다고 희미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매번 선명해졌고 매 순간 우리를 조금 더 깊이 끌어내렸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그럼 멈출까요?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치료잖아요. 그쵸? 그리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마치 우리 둘만의 비밀 암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치료실 커튼을 닫고 불을 끄는 마지막 순간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관계 어디까지 갈까? 그 물음은 그저 흘려보낸 생각이 아니라 이제 곧 현실이 건드릴 경계선을 예감한 직감이었습니다. 그녀와의 관계가 하나의 루틴처럼 반복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치료를 마치고 조용히 정리를 하던 중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박성우, 지민의 남편, 그리고 내 오랜 친구. 순간 손끝이 멈췄습니다. 전화를 받을까 말까 망설이던 그 찰나. 벨소리가 끊어질까 두려운 듯 나는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성우야. 진우야, 너 요즘 바쁘지? 뭐 그냥 늘 그렇지. 지민이 말이야. 요즘 진짜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 그 한마디에 내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아, 그래? 응, 내가 해준 교정치료 덕분이래. 맨날 허리 아프다던 애가 요즘은 표정도 밝아지고 잘 웃어. 진짜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 그 말이 고맙다고 느껴져야 정상인데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다행이다. 억지 웃음이 입가에 걸렸고 내 목소리는 내가 들어도 낯설 정도로 떨려 있었습니다. 성우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민이랑 대화도 거의 없었거든. 근데 요즘은 나 퇴근하면 먼저 말 걸고 같이 저녁도 차려주고 아침에도 인사해주고 그 순간 치료실에 불이 꺼진 듯 마음이 싸늘해졌습니다. 지금 내 손끝에 남은 온기는 누군가의 사랑이었고
누군가의 아내였으며 내 친구가 지켜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고맙다, 진우야. 너밖에 없어. 우리 집안 평화가 다시 찾아온 것 같아. 그 말이 감사의 인사였는지, 내 죄책감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이었는지 분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숨이 가빠왔고, 손은 떨렸고, 심장은 빠르게 뛰는데, 감정은 무너지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벽에 기대 선 채 나는 머리를 감싸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나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맞는 거야? 하지만 질문은 있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치료실 불을 끝까지 켜지 못했습니다. 불 꺼진 공간에서 나는 처음으로 이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하나의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나처럼 불 꺼진 방 안에서 오늘 내 손끝을 떠올리고 있을까? 죄책감과 욕망, 도망치고 싶은 본능과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은 집착 사이에서 나는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진우 씨, 오늘 내 몸이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근데 마음은 더 무거워졌어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곳에 갇혀 있다는 걸.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길 바라면서도 서로를 더 깊이 원하고 있다는 걸. 도수치료사라는 이름 아래 나는 누군가의 통증을 만져왔고 누군가의 일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통해 처음 알았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감정이 있다는 걸요. 치료는 반복될수록 익숙해져야 하는데 그녀는 매번 새로웠습니다. 처음엔 미묘한 긴장, 그 다음은 조금 더 깊은 호흡, 그리고 이젠 아무 말 없어도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는 감각. 그게 무서웠습니다.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중독되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녀는 통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관심이 고픈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말로는 다 못 꺼내는 그 공허함.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없는 그 외로움. 그걸 몸이 먼저 말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는 그 말을 너무 잘 알아들어 버렸습니다. 도수치료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각자의 마음을 몸으로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그녀가 내게 원했던 건 진짜 치료였을까? 아니면 단지 누군가에게 여자로 느껴지고 싶었던 순간이었을까? 그리고 나는 그걸 너무 쉽게 허락해버렸던 걸까요? 관계는 언제 무너지는 걸까요? 말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손끝일까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 공허한 틈. 누군가가 그걸 건드리면 과연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혹시 당신도 지금 누군가의 손끝이 잊히지 않나요?